자, 제가 어떠한 글을 봤는데요. 너무 얼텅이가 없어서 좀 반박글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반박 영상이죠. 자, 알고리즘이 직무 역량과 상관이 없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차근차근 한번 반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코딩 테스트는 왜 어렵죠? 탑 클래스의 회사들은 왜 개발자의 알고리즘 역량을 최우선으로 보죠? 그 이유는 알고리즘 실력이 직무 역량과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공식을 외워서 코테를 본다. 자, 공식을 외워서 코테를 보는 거 좀 필요하긴 해요. DFS, BFS 이런 거 다 수도 코드 당연히 다 외워야죠. 뭐 DY, DX 당연히 다 외워야죠. 근데 코테는 이런 것들을 외워서 풀리는 게 아닙니다. 개념도 확실하게 잡혀야 되고 코테 문제를 여러 문제를 풀면서 감도 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그 생각의 로직 자체가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코테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짧은 시간 동안 정답을 제출해야 해서 코드 품질이 떨어진다? 당연하죠. 이건 정말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정답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코드 품질은 떨어져요. 근데 코테의 본질은 뭐냐면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는가예요. 근데 여기서 클린 코드까지 바란다? 이건 너무한 거죠. 이거는 코딩 테스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제한 시간 내에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누구나 깊은 고민이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의식의 흐름대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자, 의식의 흐름대로 작성하는 사람은 초보입니다. 초보예요. 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코딩 테스트는 문제를 봤을 때 그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잡하게 브루트 포스로 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의 타입을 확인해서 뭐 그리드나 DP나 뭐 여러 개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체계화적인 단계별로 코딩 테스트를 풀 생각을 해야지 의식의 흐름대로 하는 사람은 그냥 초보인 겁니다. 초보예요. 시간 내에 제한된 시간 내에 코드를 작성한다고 해서 의식의 흐름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작성하는 사람은 초보라는 거고요. 의식의 흐름대로 하는 사람들 딱 두 가지입니다. 고수이거나 허접이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골드나 실버 좀 난이도가 좀 쉬운 문제는 5분이나 3분 안에 그냥 풉니다. 근데 그거는 의식의 흐름대로가 아니라 머리 안에 그런 체계화가 다 입력이 되어 있고 학습이 되어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푸는 거지. 그게 무슨 제한 시간 내에 코드를 작성해야 돼서 의식의 흐름대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요, 저는 손코딩을 해요. 코테를 볼 때 어떻게 짜야 할지 구조를 잡고 들어가는데, 이거를 누가 의식의 흐름으로 코테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주위에도 알고리즘 잘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다 손코딩을 해요. 구조 잡고 들어갑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절대 안 합니다. 자, 응시자들은 문제 유형을 분석하고 정답을 외워서 코딩 테스트 만점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뭐 이상한 코테라면 뭐 좀 약간 이상한 코테라면 그러겠지만 카카오, 네이버, 구글의 코테를 외워서 만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코딩 테스트는 토익, 토플과도 같다. 만점을 받아도 외국인들과 말을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 무용론이죠. 코딩 테스트에서 만점을 받아도 개발을 못한다 뭐 이런 건데 코딩 테스트를 잘 본다는 거는 문제 해결을 잘한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 중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웬만해선 로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보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현해서 좀 짜야겠다. 이런 거를 코딩 테스트나 알고리즘을 잘한다면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저는 제 친구가 3일 내내 풀지 못했던 알고리즘 로직.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떠한 그 비즈니스 문제를 이제 제시를 하고 그걸 이제 친구가 코드로 구현을 했어야 되는데 3일 내내 그거를 구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현을 하고 있긴 했는데 좀 되게 복잡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저게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제가 보고 10분 만에 풀어서 그 친구한테 소고기를 얻어먹고 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주인 중에서 코딩 테스트를 잘 보거나 알고리즘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배달의 민족, 카카오, 네이버, 라인 등 탑티어급 개발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 알고리즘을 잘하는데 개발을 못한다?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소마를 할 때
그 알고리즘에서 어느 정도 랭크를 매기거든요. 코드포스가 대표적인데 코드포스 블루급 개발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알고리즘만 했지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도 한 게 없었어요.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리즘을 잘하면 개발을 무조건 잘한다. 왜냐면 코드포스 블루급 정도의 실력이라면 알고리즘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열심히 했으면 어느 정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프로젝트 하는데 정말 마치 스펀지처럼 개발적인 지식들을 다 흡수하고 백엔드 업무도 잘 수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사례고, 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알고리즘 잘하는데 개발을 못한다? 이런 사람들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알고리즘 잘하면 개발 잘해요. 네. 그리고 자, 알고리즘과 코딩 테스트를 잘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 해결을 잘 해야 하듯이 개발이란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자, 개발이란 무엇이죠? 결국에는 어떠한 비즈니스적 문제가 있는 거고 해당 문제를 주어진 기간 내에 완수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코딩 테스트는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 해결을 하듯이 개발이라는 것 자체도 어떠한 비즈니스적 문제가 있고 해당 문제를 주어진 기간 내에 완수하는 거죠. 근데도 코딩 테스트가 알고리즘이 직무 역량과 상관관계가 떨어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